이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 온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8월 3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이 조금 잠겨 있어가지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 멘트는 지난주와는 조금 다 달라졌고요. 기존의 광고 멘트를 AI한테 요청을 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다듬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제가 쓴 것보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 잘 뽑아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AI가 써준 거 그대로 읽는 건 아니고 제가 쓴 글을 AI가 다듬고 그 AI가 다듬은 거를 제가 다시 조금 다듬긴 했어요. 그래도 기존 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키즈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 쉼터 키즈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즈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광고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 혜택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자, 마지막 광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킥보드를 구매하시면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스위스 기술력이 집약된 오리지널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으로 방문하여 나만의 킥보드를 선택해보세요. 우리 주니어님이 좋은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멘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면은 진짜 춤이 뭡니까?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삐끼삐끼 다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칭찬을 좋아하니까요.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칭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듣는 피드백이 있어요. 뭐 선비 같다? 뭐 올바른 척 한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직접적인 워딩으로 뭐 댓글로 꾸준히 달려오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어디서 그런 게 달렸냐면은 그 레옹을 최근에 다시 봤을 때 옛날에는 못 느꼈던 불편한 지점이 있었다. 이렇게 했더니 지난번에 하이제킹에서도 선비 같은 소리를 하더니 레옹까지 건드리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하차합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런 나의 발언 때문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냥 영화는 영화로 보지 뭘 또 그렇게 각을 잡고 보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최근에 그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중에서 단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데드풀과 울버린의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좀 불호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댓글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좀 더 알고 보면 재밌을 거다. 이게 어떻게 재미없을 수가 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뭘 몰라서 그렇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달렸어요. 심지어는 되게 웃긴 게 그분이 그 단군님이 본인이 그 데드풀과 울버린 후기 영상을 올린 거에 대한 후기를 또 그 컨텐츠로 해서 올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자기가 왜 좀 불호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그런 영상이었고 그 영상의 말미에 뭐 제가 하고 있던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댓글이나 커뮤니티의 여론을 너무 이렇게 의식해서 따르다 보면은 모난 곳이 깎이게 돼가지고 나만의 뾰족함이 없어질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와 다르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하고 있던 고민에 해답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제가 진짜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의 입맛에 맞추고자 제가 한번 필터링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 그때 가면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보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거를 좀 중점 삼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잡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비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거에 대한 밑밥을 왜 시작부터 까냐면은 오늘 다루게 될 파일럿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비 같은 소리를 오늘 이 파일럿의 리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파일럿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두렵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나서 어떤 후폭풍이 올지 좀 두려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영상을 안 볼 수도 있다. 라는 그쪽으로 좀 마음을 다잡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가님이 나시님의 시선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 애랑 와이프가 목금토 오늘까지 3일 동안 둘이서 영월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연차를 냈죠. 제 소원이 아침에 알람이든 뭐든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그냥 나 스스로 이렇게 눈 뜨는 걸 좀 해보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원을 드디어 한 이틀 정도 금요일 아침과 오늘 아침 이렇게 이틀 정도 그 소원을 이루었고 원래 제 목표는 뭐였냐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있어요. 그 지인한테 게임을 빌렸어요. 파이널 판타지 16이라는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을 빌려서 휴가 기간 동안 엔딩을 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트름하기 있기 없기 그 들렸어요? 나 진짜 조심스럽게 했는데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만 제 트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죄송해요. 앞으로 트림이 나올 때는 제가 음소거를 누르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 진짜 조심스럽게 했는데 마이크 성능이 좋나 보다. 이게 다 들어가네. 헤라님이 특권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제 트름 소리를 듣겠어요. 그죠? 여기나 되니까 듣는 아닌가? 아니 주니어님은 트름 안 해요? 트름을 안 하는 자 저에게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명을 하자면은 이게 제가 2시간 동안 거의 오디오 공백 없이 떠들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물도 마시고 하다 보면은 이게 트름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오늘 올림픽 응원을 처가댁에서 그냥 했겠습니까? 그 콜라에 막 족발에 막 시켜놓고 막국수에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응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게임을 했는데 결국 엔딩은 못 봤어요. 그 파이널 판타지 16 엔딩은 못 봤지만 그래도 뭐 나름 힐링 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 평양냉면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삼성유황공사 단톡방에 그 냉면에 대해서 빠삭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조언을 얻어서 냉면집을 하나 찾아가지고 가서 먹었거든요. 그 정자역 인근에 있는 평양냉면집입니다. 근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와, 제가 평양냉면에 눈을 뜬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이때까지 제가 먹어본 평냉 중에는 최고였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이 혹시 육수 리필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를 즐기려면은 거기 육수가 완전 메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냉면이 나오면은 면을 건드리지 않고 육수부터 다 먹은 다음에 육수 리필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즐기는 게 좀 코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육수 리필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막 써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막 육수 리필 할 거라면서 후회가 돼가지고 오늘 점심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앉자마자 육수부터 원샷하고 육수 리필 해달라니까 진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필된 육수와 함께 평양냉면을 즐기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수레옥 국내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정자역에 여기 있죠.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수레옥 국내점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추천을 받았던 데는 여기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우레옥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육수가 끝내준다. 거길 추천받았는데 거기까지 제가 편도 2시간이에요. 그러면 왕복 4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황금 같은 휴가를 그 대중교통이나 차 안에서 4시간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너무 멀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우레옥에 있던 직원들이 나와서 이 수레옥 국내점을 차렸는데 여기 맛이나 그 우레옥의 맛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 여기서 먹어도 뭐 무방하다라는 조언을 해줘가지고 여기는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먹었죠. 근데 여기가 11시 반이 오픈인데 금요일 평일에 11시 반에 갔을 때는 바로 입장이 됐어요. 근데 다 먹고 나오는데 완전 아비규환인 거예요. 막 줄도 엄청 서 있고 이 앞에 주차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차장도 막 이면 주차돼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주차 자리가 꽤 널널했는데. 그래서 그 11시 반에서 그 몇 분 사이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오픈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그 사태를 조금 걱정을 해서 한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차장도 널널하고. 그래서 다 먹고 나올 때까지도 사람도 별로 없고 주차장도 널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근처에 사무실 같은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평일에 좀 더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건 제 그냥 뇌피셜인데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교적 오늘은 여유있게 좀 먹고 나왔다. 여기 육수가 진짜 끝내주니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저는 혼자 가서 불고기를 못 시켰어요. 근데 여기 불고기가 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고기가 2인 이상부터 주문이 가능한데 저 혼자 가서 먹으려면은 냉면 1인분에 불고기 2인분을 시키기가 제가 뭐 대식가도 아니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냉면만 먹고 오긴 했는데 불고기도 같이 주문해서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불고기가 찐이래요. 왜냐면 고기를 좋은 걸 써가지고 고기가 제대로라고 합니다. 제가 평양냉면을 이렇게 맛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저 역시도 평양냉면 처음 먹었을 때 이걸 돈 주고 먹어? 이걸 돈 주고 먹는다고?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누구한테 함부로 추천했다가 누가 야 저기 수령 맛있대 라고 해서 갔는데 그 한 젓갈 뜨자마자 야 씨 이걸 돈 주고 먹어 저랑 똑같은 그 반응이 나올까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저는 좀 타이에 의해서 자꾸 먹다 보니까 빠지게 된 케이스지 처음부터 막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원래 평양냉면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수레오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거면은 오픈런을 하셔라. 11시 반 시간 딱 맞춰서 가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2박 3일 동안 와이프랑 애도 그 영월에서 잘 놀다 오고 저도 집에서 진짜 간만에 푹 쉬었습니다. 사소한 행복이지만 정말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이제 미혼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저래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일상도 행복하죠. 행복하지만 늘 하던 거에 있어서 결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총각 시절이 좀 그립고 이럴 때가 있어서 그냥 그런 거지, 일탈 같은 거니까 행복한 거지 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소확행이죠. 어쩌다 한번 있는 이벤트성 소확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게임을 하면서 그냥 게임만 하기가 좀 적적해가지고 제가 듀얼 모니터인데 모니터 한쪽은 그 서진이네 2를 틀어놓고 했어요. 근데 서진이네 2를 제가 이번에 처음 본 건데 최신 회차 하나 남겨놓고는 이제 다 봤거든요.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게냐면은 그게 한 회차당 거의 뭐 한 1시간 반? 그 정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러니한데 집중해서 안 봐도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딴 거 하면서 이렇게 봐도 충분히 편안하고 재밌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야 뭐 이렇게 거실에 TV도 없고 이런 환경이지만 대부분의 집은 거실에 TV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은 들어보면은 거의 깨어 있는 동안은 무슨 백색 소음처럼 TV 계속 틀어놓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봐도 그냥 계속 틀어놓고 있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틀어놓기에는 서진이네 같은 이런 컨텐츠 많은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약간 ASMR 느낌 그런 식으로 내용도 얼마나 건전해요. 그죠? TV 송출용 방송으로는 진짜 이만한 컨텐츠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적당한 재미와 적당히 흘려버려도 되는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편안하게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야 괜히 사랑을 받는 게 아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로다주의 MCU 복귀였죠. 이번에 닥터 둠이라는 캐릭터로 복귀를 한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 1시까지 라이브를 마치고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뉴스가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팬들의 반응은 좀 갈리는 것 같고,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온몸에 막 소름이 돋았어요. 발표 현장의 동영상으로 제가 처음 접했는데 닥터 둠의 가면을 벗어던진 로다주가 이렇게 이렇게 그 자신감에 찬 그 표정 있잖아요. 자기 확신에 찬 그 당당한 표정을 탁 하면서 약간의 그 자아 도취도 좀 된 듯한 그 눈빛으로 대중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있던 관중들이 전부 다 예!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보는데 저도 막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차오르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소름 돋는 게 있었는데, 초면에는 그런 감정이 좀 들었는데 약간의 좀 우려도 좀 드는 게 뭐냐면은, 로다주가 연기하는 아이언맨은 그 전에 인피니티 사가를 거의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그래서 등장과 퇴장에 I am 아이언맨이라는 그 수미상관을 이루는 그 엄청난 감동적인 퇴장도 이루었죠. 그렇죠. 그렇게 팬들에게서 멋있게 퇴장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온다? 처음에는 라는 충격은 좀 줬을지언정 이게
결과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팬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팬들은 좀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되게 거부감을 보이는 팬들도 있고 오히려 저처럼 막 미쳤다, 막 환영한다 이런 팬들도 있고 좀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이스님이 데드풀처럼 잘만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데드풀도 지금 호불호가 엄청 나뉘고 있죠. 그죠? 이거 마찬가지의 맥락이에요. 로건을 장엄하게 퇴장시켜 놓고는 왜 다시 구간 참시를 하냐, 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 로다주의 복귀랑 같은 맥락에서 그 진성 팬들의 원성을 좀 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자의 입장이고, 저는 그 지난 리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휴잭맨의 울버린이 다시 돌아온 게 오히려 좀 반가운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대체로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긴 한데, 우려를 표하고 실망감을 표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왜 갑자기 돌아왔을까, 로다주가. 근데 그 돌아온 조건을 보니까 야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루소 형제도 같이 돌아왔죠. 그래서 어벤져스 차기 2편을 이 루소 형제가 감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희망을 품는 게 뭐냐면은 이 루소 형제가 감독을 맡는다라는 그 자체보다는, 왜냐면 루소 형제가 감독을 했는데도 별로인 작품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마블 시리즈 이외에 감독을 했던 작품들 중에서도 뭐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좀 별로인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루소 형제가 맡는다라는 그 자체가 반갑다기보다는 그들이 설립한 제작사인 HBO 요 제작사를 통해서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다라는 게 조금 반가운 거예요. 마블은 웬만해서 외주를 안 주고 이제 내부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루소 형제를 영입을 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게 HBO를 통해서 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마블이 그거를 오케이를 한 거죠. 파격적인 조건으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마블은 지금 거의 뭐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센 베팅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소 형제가 그런 조건을 내걸었을 때 뭐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던 그런 마블 내부에서 제작된 작품과는 또 다른 모습을 이 루소 형제의 제작사에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마블 내부적으로 제작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루소 형제를 데려왔던 이유가 바로 로다주인데, 로다주가 이 루소 형제가 감독을 맡아야지만 내가 복귀를 하겠다라는 그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루소 형제가 이런 이례적인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마블이 오케이 사인을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루소 형제에게 8천만 달러와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다주에게는 그 이상의 비용을 주기로 했다. 정확히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루소 형제가 받는 8천만 달러보다 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고, 그리고 개인 전용기 제공, 전담 보안팀 제공, 촬영장 개인 호화 트레일러 제공, 요런 혜택들도 추가로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로다주 입장에서도 뭐 거절하기 쉽진 않았겠죠, 그죠? 왜 그 짤도 있잖아요.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다.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로다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블이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무리한 베팅을 하는 게 이 마블이 나 초심으로 돌아갈게요 라는 그런 선전포고였으면 좋겠고, 그 데드풀과 울버린에서도 좀 자조적인 개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멀티버스 설정 되게 별로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엔드게임 이후로 나온 작품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이제 대사를 하면서 셀프 디스를 하는 그런 대사들도 나오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그냥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반성을 하는 목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사가 담겼다는 거를 이 마블에서 오케이 사인을 했으니까 영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 문제를 알고 수정해 나갈 의지를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히어로물 자체를 잘 안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히어로물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맞습니다. 그 히어로물이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뭐 한두 가지밖에 없겠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컨텐츠로 들어가 볼까요?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 방송 편집본을 업로드를 했고요. 저는 당연히 이 데드풀과 울버린 리뷰 영상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회수 기준으로 보면 폭망했고요. 오히려 비포 선라이즈의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리즘의 세계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이라고 해서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결산을 냈죠. 이제 매달 초가 되면은 지난달에 봤던 작품들 중에서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7월달은 생각보다 작품들을 많이 못 본 달이었습니다. 7월달에 봤던 작품 중에서 베스트, 제일 좋았던 작품은 데드풀과 울버린입니다.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는 내내 너무 행복한 그런 작품이었고, 비록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 지금 흥행 추세가 많이 꺾였어요. 초반에는 이례적으로 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점점 갈수록 관객수가 급감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관객수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만약에 이 데드풀과 울버린 빼고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비포 선라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비포 선라이즈도 진짜 오랜만에 내가 그 옛날에 그 연애 초기 때 감정으로 저를 돌려놔준 그런 작품이어서 비포 선라이즈를 데드풀과 울버린 다음으로 좋았던 작품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극장에서 본 작품은 이 파일럿이라는 작품이고요.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서는 제일 별로였습니다. 리뷰하는 거 아니었으면은 진짜 주권에 나왔습니다. 스포일러가 중요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야기하고 뒤에 다른 영화 뉴스나 이런 것들 계속 진행을 할게요. 괜찮죠? 여장남자 이야기잖아요. 근데 조정석 배우가 헤드윅이라는 작품에서 이미 여장남자 역할을 소화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감독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애초에 이 조정석 배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감독님이 이 조정석 배우의 큰 팬인 것 같아요. 최근 몇 주간은 스포일러가 좀 중요한 작품들을 다뤘기 때문에 영화 후기를 좀 뒤로 미뤘는데, 이 파일럿은 이 스포일러가 딱히 중요한 작품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석 배우의 여장 연기로 화제가 된 파일럿을 보고 왔습니다. 시사회 입소문이 좋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 정작 개봉 후에 먼저 보고 온 지인들이 하나같이 실망감을 표해가지고 좀 궁금했어요. 후기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좋았다는 사람들은 진짜 좋았다고 하고, 별로였다는 사람들은 아주 별로였다고 하고, 이거는 내가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장에 가서 감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영 도중에 진짜 나가고 싶었을 정도로, 진짜 리뷰하는 것만 아니었으면 중간에 그냥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게 아쉬웠고 그럼에도 어떤 게 좀 좋았는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이 영화는 주인공이 여동생의 신분으로 허위로 경력을 써서 대기업 항공사에 지원을 하는데 최종 합격까지 합니다. 심지어 여장을 한 채로 면접을 봤는데도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물론 저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순 있어요. 그 생각이 든다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아예 이 영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적 허용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장을 했음에도, 면접 과정에서도, 회사를 다니면서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장한 상태에서 쇼핑도 가고 클럽도 가고 회식도 가는데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장을 한 그 상태가 유명세를 타면서 광고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잡지 표지 모델도 하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이상한데 왜 눈치 못 채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순간 이 영화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전제 조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화를 감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인이 허위 경력서를 작성을 해서 여장한 상태로 취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인간관계도 좀 덜 만들고 회식 자리 같은 것도 막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좀 빠진다든가, 아니면 진짜 업무상 필요한 일이 아니면은 최대한 좀 활동 영역을 자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될 텐데 뭔가 자꾸 나서서 일을 만들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화에서 에피소드가 생기잖아요. 이건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이 영화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이 턱턱 걸렸거든요. 보면서 신가님도 지금 거기서부터 넋이 나가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턱턱 걸렸지만 계속 그 걸리는 그 순간마다 계속 셀프 최면을 걸었어요. 원래 이런 영화다.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원래 이런 영화다. 받아들여야 된다. 계속 제 스스로를 좀 세뇌시키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셨다는 전제 하에 이걸 다 받아들였을 때 이 영화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냐? 여기서 맹점이 이 영화는 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방송되고 있는 유퀴즈 프로그램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빠더너스 같은 실제 유튜브 채널도 나오고요. 가수 이찬원 씨가 극 중에서 가수 이찬원으로 나와서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 이찬원의 열렬한 팬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영화상에서 그대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찝고 싶은 거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감을 주기 위한 요소들을 많이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계속 까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영화니까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서 박차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지금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약간 판타지물이군요 라고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판타지로 갈 거면은 아예 판타지로 가든가. 자꾸 이거는 좀 현실감을 주기 위한 요소들을 계속 집어넣는데 극 중에서 메인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영화적인 허용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는데 몰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어떤 계기로 뭐 성별이 아예 바뀌거나 다른 성으로 속이고 살아가야 되는 소재는 이미 많이 사용이 된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 자체가 진보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 뭐 이런 소재를 사용을 했으면은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남자일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이 여성들을 향한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을 이 여자가 되고 나서야 공감을 하게 된다라는 그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성별을 이제 모두 경험함으로 해서 너무 막 한쪽 성별의 편을 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양쪽 성별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해주면서 남녀 모두 좀 고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과연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 전달이 되었을까? 저는 이건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이 극 중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너무 얕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아니 코미디 영화인데 코미디 영화에 무슨 깊이까지 바라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 단군님이 이 파일럿이라는 작품을 리뷰하면서 저와 비슷한 지점을 좀 지적을 했더니 이제 댓글로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코미디 영화의 개연성을 바라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코미디라는 장르를 빌려서 이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거운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서 이 소재를 다룬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을 때는 이 무거운 주제를 코미디라는 장르적 특성을 활용을 해서 유쾌하게 풀어가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코미디도 얕고 메시지도 덩달아서 얕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뭐 못생겼다, 뚱뚱하다라는 게 외모 비하인 건 알겠는데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이런 식의 대사가 직접적으로 나오죠. 이제 누가 봐도 극 중에서 개저씨 포지션을 맡고 있는 그 남자 직장 상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이게 왜 불쾌한 거냐 얘기를 하니까 이 영화상에서 이 여성이 겪고 있는 고충들을 아주 친절하고도 직접적으로 대사로 하나하나 읊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주명 배우가 연기하는 이 윤슬기라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쁘다라는 칭찬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여긴 회사인데 업무 능력 외적인 외모에 대한 평가가 굳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되게 좋은 이야기죠. 일을 하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고 외모에 영향을 받는 직업이 아닌 이상은 굳이 뭐 예쁘네 잘생겼네 이런 이야기를 뭐 회사원들한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건 맞죠. 되게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 대사를 하고 있는 이 윤슬기라는 캐릭터의 포지션인데요. 처음에 저 대사를 딱 날릴 때 저 윤슬기라는 인물은 정말 프로의식을 가지고 회사는 정말 일을 위해서 다니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극 중에서 조정석 배우가 여장한 인물인 그 한정미에게는 사적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가까워진단 말이죠. 이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위한 그런 사적인 관계 그 이상으로 친해져요. 거의 뭐 절친급으로. 아니 그렇게까지 회사와 사생활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가까워지더라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본인만의 소신을 가진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냥 꼬여있는 인물로 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이 한정미라는 인물과 함께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더 부각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그 캐릭터거든요. 이 윤슬기라는 캐릭터가. 그런데 이렇게 때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그냥 또라이처럼 그려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좀 역효과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이 윤슬기라는 인물이 이 항공사에 입사하기 위한 면접을 볼 때 이제 면접관들이 임신했다고 육아휴직을 쓰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좀 걱정 어린 질문을 하니까 그 윤슬기라는 인물이 당차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혼도 안 할 거고요. 애도 안 낳을 거고요. 남자도 안 올릴 거고요. 미혼모는 될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뉘앙스의 대사를 날린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좋았거든요. 아, 저 인물이 앞으로 저런 것들을 소재로 뭔가 풀어나가 주겠구나. 이게 얼마나 요새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성들의 뭐 경력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아휴직 할 바엔 차라리 뭐 퇴사해라라는 그런 무언의 그 강압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 저런 문제를 저 캐릭터를 통해서 꼬집어 주거나 아니면 유쾌하게 좀 풀어나가 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만큼의 역할을 이 캐릭터가 다 못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을 다 직접적인 대사로 다 표현하는 것도 좀 아쉬웠거든요. 대사를 통해서 전달을 할 때 장점도 있습니다. 친절하잖아요. 내 생각을 말로 다 읊어주는 것만큼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얕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 같이 일하는 여자 동료들에게 찝쩍대는 좀 여기저기 다 찝쩍대는 다 찔러보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신승호 배우가 연기하는 서현석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좀 더 와닿는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아쉽다고 이야기했었던 그 윤슬기라는 캐릭터는 대체 뭐 어쩌자는 거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서현석이라는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애가 일관돼 있으니까 오히려 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좀 더 확실히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게 성희롱인지 그냥 농담인지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랑 첫 비행하게 됐는데 한정미 씨 첫 경험을 나랑 같이 하는 거네? 뭐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실제로 극중에서 저거는 뭔가 성희롱 같은데 이걸 뭐 문제 삼았을 때 나만 예민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약간 애매한 그런 멘트들 있잖아요. 이 한정미랑 비행할 때도 계속 막 사적인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인물은 오히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인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좀 일관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정미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지는 사건인 이 비행 중인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죠. 이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를 이 한정미가 안전적으로 착륙시키면서 대중들에게 유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비행기 사고가 발생한 것도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는 그 순간에 아이고 저거 어떡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싶어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한정면대 찝쩍거리던 그 서현석은 이런 상황은 뭐 남자가 해결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깝죽거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건 해결은 한정미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 아니 이런 위급한 상황은 남자가 해결해야지 라는 대사를 하는 이런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을 비꼬는 그 시도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를 아까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해결을 못하니까 한정미가 대신해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한정미는 결국은 한정우가 여장한 인물이잖아요. 그럼 결국 사건을 해결한 거는 한정우고 한정우는 남자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은 남자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꼬집는데 결국 그 사건 해결은 남자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체 이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장면 연출을 왜 이렇게 했지? 메시지와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거면은 굳이 왜 이 사건을 만들어서 굳이 왜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얕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까지 보는데 너무 극장을 나가고 싶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니까. 근데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 작품은 무조건 막 남자를 비하하고 여성의 권리만을 위해서 막 울부짖는 그런 영화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이혼을 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주인공인 한정우의 모습을 통해서 책임감 뭐 이런 것도 좀 그려주고자 했던 것 같고요. 능력 위주의 채용이 아닌 여성 할당 채용을 도입을 하고 한정미가 사실은 남자인 걸 알면서도 여성을 앞세운 무리한 마케팅을 펼치는 이 메인 빌런이 여성이잖아요. 이 서재희 배우가 연기하는 노문영이라는 그 캐릭터가 나오죠. 술자리에서 문제 발언을 한 한정우를 내부 고발한 인물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윤슬기인데 메인 빌런이 이 서재희는 이 윤슬기와 진정한 한편이 되어서 뭔가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 이런 윤슬기의 성향과 상황을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 인물로 나오죠.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영화에서 그려내므로 해서 한쪽 성별만 치우쳐져서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양쪽 입장을 모두 골고루 고려해보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뭐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어쨌든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균형을 잃고 막 한쪽 편만 들 수도 있는데 최소한 그러지 않고자 하는 시도는 보이는 것 같아서 뭐 그거는 뭐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소신 발언을 일삼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윤슬기에게 한정미가 이 윤슬기의 언행 자체를 뭐 비난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모두가 너처럼 살 수는 없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한쪽 편만 들지 않겠다 이런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좀 느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은 엔딩이죠. 이 마지막에 한정우가 사실은 자신이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대중 앞에서 밝히고 이 윤슬기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본인이 남자인 거를 밝히면서 본인을 답답하게 옥죄고 있던 뭐 가발이나 브래지어, 하이힐 이런 것들을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벗어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발, 브래지어, 하이힐 이런 것들은 벗어 던졌지만 입고 있는 옷이나 화장은 여전히 여성의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성별의 특징을 모두 가진 인물이 본인을 구속하던 것을 벗어 던진 채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이 엔딩에 담으면서 어느 한 성별로도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이 감독의 의지를 이 엔딩을 통해서 좀 묘사한 것 같아서 뭐 이런 시도들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런 캐릭터가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캐릭터가 아쉬웠던 거지 뭐 배우들이 아쉬웠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기 나오는 배우들은 뭐 연기 구멍이라고 느껴지는 배우 없이 모두 다 연기 너무 잘했고, 특히 이 한정우의 어머니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진짜 생활 연기의 끝을 보여줍니다. 연기 너무 잘하시고 진짜 우리네 어머니를 보는 듯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시는데 이 영화의 재미 포인트로 좀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 조정석 배우의 연기력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이 남녀를 오가는 연기를 하는데 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조정석이 관객들한테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 충분히 훌륭하게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헤드윅에서 한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화적인 완성도는 좀 부족했을지라도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또 선비 같은 소리 한다 또 존나 올바른 척 한다 이런 반응이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솔직하게 제가 느낀 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면서 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아니 무슨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다루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요즘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창작자 입장에서는 굳이 다뤘다가 골머리 썩을 바에는 그냥 그냥 안 다루고 말지 이렇게 편하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소재인데, 용감하게 딱 이 소재를 채택을 했다고 했을 때 대체 이거를 어떻게 다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기대감이 커가지고 오히려 더 아쉬움이 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지만 같은 상영관에 있던 다른 분들은 막 완전 박장대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개그가 뭐 개인 취향의 차이인 거지 제가 안 웃었다고 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도 안 웃긴 영화일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그는 취향을 좀 많이 타는 그런 장르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혹평한 것과는 무관하게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열내서 혹평을 한 게 좀 무한할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봉 4일차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이 2024년에 개봉한 한국 작품 중에서 100만 관객 돌파 순위를 보자면은
범죄도시 4가 이틀이 걸렸고요. 파묘가 3일 걸렸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파일럿이 4일을 기록을 하면서 3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제 취향은 아니고 저는 보는 동안 많은 부분들이 좀 걸렸지만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 이런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방송 전에 간단하게 이런 제 생각을 글로 써가지고 스레드에 남겼을 때 웃으면서 재밌게 봤어요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비록 저는 혹평을 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취향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을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파일럿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개봉작, 그리고 이번 주 OTT 추천작, 그리고 영화 뉴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먼저 사랑의 하츄핑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캐치 티니핑이라는 요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이제 극장판이죠. 이 극장판이 3부작으로 기획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작품으로 저는 개봉하기 전에 일반 관객 최초 시사회에 다녀왔고 자세한 이 작품에 대한 후기는 제가 방송에서 리뷰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유아들은 무조건 환장할 수밖에 없는 작품일 것 같으니까요. 부모님들이라면은 무조건 극장을 찾으시거나 나중에 OTT로라도 보여주시면은 자녀분들이 무조건 만족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볼버가 개봉을 합니다. 네, 이게 오승욱 감독의 작품인데 요 감독의 전작이 무례한이에요. 근데 무례한이 상당히 팬층이 두터운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례한 감독의 차기작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리볼버라는 작품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독뿐만 아니라 캐스팅도 전도연 배우, 지창욱 배우, 임지연 배우. 전도연 배우는 말하자면 입 아픈 그런 배우고, 임지연 배우도 최근에 다양한 작품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우고, 지창욱 배우도 그냥 곱상하게 생긴 배우 아니야 라는 그 평가를 넘어서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작품에서의 연기력은 상당하죠. 연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세 배우가 뭉쳐서 한 작품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접니다. 저는 무례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례한 감독의 차기작이라는 거에는 전혀 기대감이 없고요. 오히려 이 세 배우가 한 작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봉 첫날 코엑스에서 무대 인사가 있는데 거기 제가 예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를 읽어드리자면은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던 경찰 수영은 뜻하지 않은 비리에 엮이면서 모든 죄를 뒤집었으면 큰 보상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다. 2년 후 수영의 출소일, 교도소 앞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윤선뿐. 수영은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직감을 한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보상을 약속한 앤디를 찾아 나선 수영은 그 뒤에 있는 더 크고 위험한 세력을 마주하게 되는데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시사회를 다녀온 지인의 반응은 그냥 그렇다, 이런 이제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작이긴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이 세 배우의 연기를 한 작품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개봉작 중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 정도고요. 이제 OTT 추천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차왕 엄복동이 올림픽을 기념해서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시면은 유튜브에서 그냥 무료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OTT 추천작 코너에서 요거를 소개했다라고 해서 추천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료로 풀렸다, 그 소식을 전하는 거지 추천작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무료로 공개된 유튜브에 댓글을 보러 가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라는 작품이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넷플릭스에서 이미 내려갔네요. 어쨌든 이 끝까지 간다라는 작품이 8월 1일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요게 개봉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는 전개와 긴장감 있는 서스펜스를 통해서
이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점점 관객들이 불어나더니 결국은 340만 관객이라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넷플릭스에서는 서비스가 종료가 됐지만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에서는 감상이 가능하니까요. 요 끝까지 간다라는 작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가님도 정말 잘 만든 스릴러입니다 라고 후기를 남겨주시네요. 저도 요거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봤는데 와 진짜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에서 요 끝까지 간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성균 배우가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고 요 이성균 배우의 짜증 연기의 절정을 이 작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람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박하사탕도 8월 1일까지만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됐습니다. 요거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진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픈 근현대사를 그려낸 명작이죠.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옛날에 그 왓챠 파티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감상을 했던 그런 작품인데 야 보면서 진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는 종료가 됐지만 티빙이랑 왓챠에서는 여전히 감상이 가능하시니까요. 요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가 넷플릭스에 등록이 됐습니다. 네, 재생 시간을 보니까 확장판은 아니고 그냥 극장판인 것 같아요. 확장판 같은 경우는 정액제 OTT에는 올라와 있는 곳이 없고 이제 개별 구매를 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극장판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웨이브나 쿠팡 플레이에서도 서비스 중이긴 합니다. 뭐 웨이브나 쿠팡 구독 중이지 않는데 넷플릭스만 구독 중이다.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지의 제왕도 주변에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몇 번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를 재생 시작하면은 제 수면제예요. 재생 플레이 하면은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잠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튼 아카데미가 또 넷플릭스에 등록이 됐는데 1970년 12월 바튼 아카데미라는 가상의 학교를 배경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거 극장 개봉 당시에 상영관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좀 맞아서 다행히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고 겨울 영화 하면은 생각날 만한 영화가 하나가 추가가 됐을 정도로 좀 인류애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잔잔하면서도 사람들끼리의 유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으니까요. 요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잔잔하게 보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인류애가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이 작품 보시면서 인류애 충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명의 유명 TRPG를 원작으로 하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가 쿠팡 플레이에서 서비스가 됩니다. 이 TRPG 세계관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으면서도 캐릭터들의 매력을 잘 살려서 상영시간 내내 즐겁게 봤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특히 포털을 활용한 트릭 장면과 드루이드의 동물 변신 추격전은 백미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흥행 성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속편 제작은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당시 막상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다들 호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쿠팡 플레이에서 이 작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OTT 추천작 소개를 마쳤고 이제 영화 뉴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OTT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산 OTT에 조용한 강자가 있습니다. 라프텔이라는 그런 OTT 서비스인데 여기는 애니메이션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국산 OTT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요즘 이 뾰족한 컨텐츠라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정 취향을 가진 그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콘텐츠가 흥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 라프텔이 그런 케이스의 모범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을 정확하게 타겟팅한 요 서비스가 국산 OTT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요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파일럿의 손익분기점이 235만 명이고 리볼버의 손익분기점이 140만 명, 행복의 나라의 손익분기점이 325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왜 리볼버만 손익분기점이 140만 명으로 이렇게
정량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리볼버가 해외 선판매가 좀 많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손익분기점이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일럿이 개봉 4일차 만에 이제 1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인 235만 명은 뭐 가뿐하게 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일럿도 그렇고 행복의 나라도 그렇고 조정석 배우가 나온다라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파일럿에는 조정석 배우가 일상 연기나 좀 코미디 연기를 하는 반면에 행복의 나라에서는 되게 진지한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정석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이 대중들이 조정석 배우를 좋아하는 연기 스타일은 진지한 연기보다는 생활 연기라든가 익살스러운 그런 연기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의 나라가 얼마나 잘 될지는 물론 개봉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쎄한 게 감지가 된 게 뭐냐면은 신작 영화가 개봉을 하면은 몇 주 전에 이제 CGV나 메가박스에서 이 저렴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선착순 쿠폰 행사를 해요. 저도 CGV에서 이 행복의 나라를 그 선착순 쿠폰을 사용을 해서 예매를 했어요. 흥행이 되는 작품 같은 경우는 되게 치열하거든요. 이 선착순 쿠폰이 서버 마비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선착순 시작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도 표가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선착순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뭐 남들이 했다는 이야기 듣고 뒤늦게 갔는데도 되게 쉽게 그 예매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약간 불안한데? 약간 흥행 적신호 느낌이 약간 좀 들긴 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완성도라든지 재미가 어떨지는 이 영화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사전에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약간 쎄함이 좀 느껴져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되게 재밌는 뉴스인데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동탄 로또 청약으로 온 국민이 뜨거웠는데요. 이 청약 당첨자가 블라인드라는 서비스에 청약 당첨 후기를 올렸는데 당첨되기 전날 밤 꿈에 하정우 배우가 나와가지고 본인에게 손편지를 써줬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당첨 후기를 남겼어요. 근데 이걸 본 하정우 배우가 본인 SNS를 통해서 손편지는 또 써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정우 배우의 유쾌한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대응인 것 같아가지고 이 로또 청약 당첨되신 분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하정우 배우의 유쾌한 요 센스로 인해서 좀 더 화제가 된 것 같네요. 준비한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요즘 열대야가 기승인데 여러분들 잠자리는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전시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